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셨던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없었어요. 그래요? 전혀 없었는데 그럼 잠깐만 누구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도 없었고요.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검찰총장 그만두시고요. 아마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예. 실무자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실무 일을 할 친구를 찾으셨겠죠, 찾아서, 당연히. 예. 찾아서 이러저러한 세평 조사도 하고 추천도 받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도 해봤고 보좌관 생활도 해봤고 정당 생활도 오래 했고 여의도 연구소 연구원도 해봤다 보니까 예. 그런 실무 일을 제일 잘할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1호 영입자입니다. 그 전에 전혀 인연이 전혀 없고. 인연이 없었어요. 아. 예, 그럼 저기 맨 땅에서 맨 땅에서 맨바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친구 괜찮을 것 같다. 보통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발탁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저를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러시길래 예. 갔더니 한 6, 7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거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 강 위원장 제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더니 언론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어려운 질문이냐, 어려운 질문.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인데. 저 만디는 예. 전자서만큼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닌데 왜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도 해봤고 선거도 많이 해봤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네. 흔히 말해 아시잖아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마 빌딩이라는 곳에 캠프에 갔을 때 첫 느낌은 검찰청 조사실 같다. 첫 분위기가. 캠프가. 예. 캠프가 우리 아. 캠프는 열려 있고 막 환해야 되고 네. 좀 밝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막 주민들이 막 찾아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기자들도 막 찾아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뭔가 자물쇠가 잠겨 있고 네네. 커튼이 쳐져 있고 뭔가 이 좀 조사를 받아야 돼. 치조실 같은.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총장님 이거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분위기가 캠프가 캠프라고 왔는데 이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언론 대하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한 10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기 강 위원장한테 일정 메시지 다 넘겨. 그냥 그냥 한 10분 만에 일정 메시지를 총괄하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1야당 최고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께서 일종의 그게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신임을 한 거네요. 예, 그 자리에서. 의외네요. 다른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예를 근데 들면. 저는 안 거쳤어요. 그래서 그러고 하시고 잠깐 따라오시오. 네. 그러니까 후보실로 정말 가서 정말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네. 말씀이 그래 한번 소신껏 해보셔라. 그 정치 프로토콜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네, 당신이 제안하는 것들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예. 한번 소신껏 해보시라고 저한테 말씀 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준비해서 일정을 짜고 프로토콜대로 언론에 릴리스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윤석열 캠프 선수 한 명 붙었다. 그게 강명구입니다. 그때 그런 기사가 있었나? 기사는 안 났죠?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는 정말 엄청난 친화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당선되고 대통령께 당연히 전화를 드렸겠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단독입니다. 전화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전화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그러면 이게 완전히 윤핵관이네요. 그 친윤 윤핵관 말보다는 그래도 당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었는 동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친윤, 찐윤. 아니 여당 후보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다 친윤이죠. 다 찐윤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다 전화하셔서 찐윤입니다. 전화를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맹구라고 못하고 강의원이라고 해야 되겠네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주 그 저에게는 뭐 어드바이스 아닌 어드바이스가 소신껏 명구답게 하라. 예. 겸손하지만 명구답게 당당하게 하라.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그 저 자구매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하려면 앞집에 숟가락 몇 개, 뒷집에 젓가락 몇 개가 될 정도로 정말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현장과 예, 지역을 잘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라.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전인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격노했다, 격분했다, 정말 가까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인간 윤석열을 제대로 보신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뭐 대화가 안 된다, 뭐 그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행정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경로할 수 있잖아요. 예. 소장님 일이라는 게 우리 일을 할 때에 저도 뭐 일을 할 때 화날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거나 회의할 때도 왜 이거를 이렇게 써라고 훈계할 수도 있고 경로할 수도 있죠. 경로했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되게 합리적인 분이셔가지고 아 대통령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한 번 얘기했을 때 예.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네가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 그러십니까? 하고 끝나고 두 번째 얘기를 또 한다면 합리적이지. 맹구가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는 저게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 타이밍에는 허락 잘 안 하실 수 있는 게 보통인데 하루 이틀 지나면 꼭 그래 네가 어제 얘기했는 거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막 경로했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분노했으니까 저 뭐 먹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면은 야당에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맹공격하는 것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근데 이제 참모로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소통 얘기할 때 야당과의 소통도 있고 대국민과의 소통이 있고 현장과의 소통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난 한 2년 동안 그 소통을 제대로 하게 만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판을 좀 자꾸 깔았었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님께서 현장에서의 소통은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했고 또 스태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언론과의 소통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자연스럽지 못해 어그러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는 언론하고의 소통, 도어 스태핑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반대를 참모들이 했지. 왜냐하면 자꾸 사고가 나니까. 불상사가 나니까. 근데 용산에서 그 흔히 말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우리가 이전하면서 대통령께서 큰 그림을 그려셨던 그 기본은 저는 훌륭했다고 봐요. 물론 그게 끝까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었지만 그 사고만 안 났으면 아마 계속 하시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한다. 언론도 힘들다. 참모들도 힘들다. 대통령님도 매일 아침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정례화하고 그중에 큰 일이 터졌을 때는 수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언론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참모들도 준비하고 대통령도 준비하는데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통해서 정례화시키면 조금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나 별로 안 힘든데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했었거든요. 워낙 대통령은 예, 적극적이었다. 적극적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절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게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나면서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통
걸 하시려고 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야당의 소통도 우리가 지금 야당의 소통을 이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첫 이제 흔히 말해서 상견례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소통이 부재하다고 자꾸 지적을 받으시니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해초리를 맞으셨으니 예. 이런 상황들을 점점 늘어가다 보면 아 대통령의 진심이 이런 거였구나. 아, 진심. 그걸 점점 알아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네. 기왕 강 의원께 물어본 김에 내가 본 김건희 여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되게 현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 비즈니스 우먼의 아주 그 뭐랄까요, 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셨고 또 하나는 이분도 똑같습니다. 엄청 정이 많으세요. 아니, 바깥에 알려져 있는 거하고 많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처음이고 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몰랐던 사실을 네. 알게 되네요. 그 여사님의 어떤 그 성품이라 이런 게 이분도 되게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순수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들이 그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아주 매도하고 이럴 때 저는 정말 그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자, 두 분 다 인간적이다. 내가 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또 김건희 여사의 제대로 된 모습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TBC 본격 정치 토크 저만디를 전자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